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기일 지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는 5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먼저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재판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판기일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가족의 신변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일 변경을 신청하기도 하고요. 변호인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긴박하게도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라면 쉽게 변경해 주는 것도 실무상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변의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 결론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를 미뤘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더라도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나도 다시 재상고를 갈 것이고 그렇다면 확정이 되기까지는 6월 3일 전까지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의혹 재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또 남은 재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 대장동 관련 재판도 이 선거 전에 두 차례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건 위증교사 항소심 이제 공판 기일이 5월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재판도 무조건 연기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는 맞지 않겠지만 지금 재판부의 논리를 보자면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가 지금 담긴 기일 변경 허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선 전 재판 일정은 모두 멈춰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중단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 논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다시 헌법 84조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소추라는 단어를 기소,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로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던 재판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멈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해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조항이 들어온 이래로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만약 6월 4일 대선에서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현직
현직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일당 진행 중인 이 재판은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진행이 됩니다. 만약 재판이 정지되게 된다면 그때는 검찰 측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권한쟁의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멈춘 부분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어 반대로 재판이 만약 계속된다면 이재명 당시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 측에서 재판에 정지되지 않은 부분을 이 헌법 84조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자면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설명했던 이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는 무관하게 모든 재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본회의까지 통과를 한다면은 권한대행이 이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본회의에 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제로 헌법 해석과는 무관하게 모든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그럼 이건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해당 조항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제 후보자 내지는 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직업이나 재산, 어떤 행위에 관련해서 허위의 정보를 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던 그런 문제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이라던가 국토부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모두 이 행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행위 조항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역시도 이것이 삭제가 된 채로 법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면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나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취지의 판결이 지나치게 빠른 기간 내에 어떤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로서 선고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결론이 달랐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무죄 취지의 그런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럼 청문회는 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던 것이냐. 어떤 상황, 이 사법부의 어떤 대선 개입과 관련된 의혹만 가지고 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고 이것을 어떤 이 탄핵 전 단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의 전 단계로 압박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법원 내부에서도 좀 갑론을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존재하고 있고요. 어떤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어떤 의심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그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